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내년 2024년까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연 고점에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 차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개별 종목들도 중요해지는 대목에서 이번 한 달은 내년을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기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첫 발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모닝쇼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PC 가격지수 이번 주에 내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꼽혔었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10월의 PC 가격지수는 전문가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밝힌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 전년 동기 대비 가격지수가 3.5%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둔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보시더라도 점차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PC 가격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포함됐던 헤드라인 CPI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고 전월과는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2.6% 하락했고요. 식품 가격은 0.2% 상승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대체적으로 억제하는 흐름들이 함께 관측됐습니다. 네, 그리고 PC의 가격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의 둔화세가 결국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공식적인 시그널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10월에 또 개인 소비 지출도 한 달 전보다 0.2% 증가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0.5%포인트 정도 꺾였기 때문에 소비도 살짝 둔화됐다는 모습을 받쳐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둔화세 그리고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유로존도 11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문가 예상치가 2.7%였기 때문에 이보다 하회하는 수치,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CPI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보시죠. 네, 이번 주에 중요했던 일정 중 하나가 또 오펙 플러스의 회의였는데요. 일단 오펙 플러스가 원유에 대한 생산량을 예상대로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모는 하루 100만 배럴인데요. 그런데 사실 감산이 되면 원유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보통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밤의 유가 흐름을 보시면 WTI 기준으로 오히려 2.4%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WTI 기준으로도 그랬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2.4% 하락하게 되면서 이 오펙 플러스의 결정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들을 보시면 이미 실행 중인 감산량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감산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자발적인 계획 탓이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발표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제한이 생각보다는 덜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팩트글로벌 에너지의 제임스 데이비스 연구원은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보면 4분기에 계획했던 생산량 대비 하루 60만에서 70만 배럴 정도를 서류상 감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4분기 대비에 많아야 50만 배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역시나 감산 합의에도 원유 가격이 $90 선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체크해봅니다.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드디어 베일을 벗고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본사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 인도식이 열렸고요. 첫 생산 차량을 고객 10명 정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직접 이 행사에 등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일을 벗었던 사이버 트럭 스펙을 좀 보겠습니다.
최상위 트림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는 한 번 충전으로 320마일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고요. 가격은 10만 달러, 하나로 좀 계산을 했을 때는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0km부터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100km 제로백의 역시나 2.6초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845마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1,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간 모델인 이 듀얼 모터 역시나 8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34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2025년부터 후륜 구동 모델도 판매가 될 예정인데 6만 1,00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되고요. 제로백은 6.5초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최상위 모델은 성능에서 경쟁사인 전기차 픽업 트럭 포드사 걸 보시면요. F150이라든지 리비안의 R1T를 굉장히 압도한다고 하는데요. 주행거리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함께 우위에 서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함께 분석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예상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유는 양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 소재 자체가 우주합금에 쓰이는 굉장히 탄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라든지 다시 복원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소재 때문에 큰 폭으로 약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테슬라 오늘 주가 흐름은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2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